오로지 모날나무도 10번 찍으면 가는지. 참 재밌는 발상이네, 이게. 우리가 계급층이라는 게 있죠, 계급층. 우리 이제 이 사회가 계급층을 무시하려고 해도 무시할 수 없는 게 계급층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 전부 다 우리는 무슨 투쟁을 한다고, 무슨 같이 가자고, 공산이 어떻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대자연에는 정확하게 계급층이 3등분이 돼가 있어요. 계급층이 3등분이 딱 돼가 있는데, 이거는 대자연의 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정확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급수들이 다 있습니다. 인간이. 쌍급, 중급, 하급이라는 게 있다 이 말이죠. 여기서 더 쪼개면은 9급이 돼요. 우리 공무원 9급 있죠.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급수가 전부 다 한 등급 안에 세 등급이 또 나눠지고 또 한 등급에 또 나눠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3천 대천 세대다, 9천 대천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차원계에도 정확하게 9천 대천이 나누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3등분. 요것이 이제 신분이에요, 이게. 자기 신분인데, 제일 위에 상급에 있는 사람하고 2급에 있는 사람이 넘보다 보지 말라는 겁니다. 왜? 니는 사주를 이 세상에 2급으로 왔으니까 2급에서를 잘 살아야만 다음에 상급으로 와요. 1급으로. 하급 신분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래서 손가락 발가락 한 다음에 네 자신을 알라고, 요것이 내가 하급의 이 세상에 지금 내 사주를 받아 태어났다면 하급은 무엇을 하는 것이 내 삶인가, 이걸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안 그러면 시간 낭비를 하다가 네 인생을 못 산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다음 생에 윤회를 해가지고 그 위의 급수로 못 태어납니다. 또 하급으로 와야지. 이랬다면 계속 인간 육신을 한번 받아오기 위해서 수많은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시간이 수많은 시간을 다시 흘러갖고 또 와야 되는데 또 하급으로 와요. 왜? 네 할 짓을 땅에 가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을 받아갖고 100년 안팎으로 여기 와서 네 할 짓을 바르게 하고 가면 정확하게 윤회해서 다음에는 상급의 이 신분으로 태어나고, 그는 환경을 내한테 주어갖고 살기가 아주 일하기가 편하게끔 주어지고, 여기를 거치고 나야 이 최상급 1급으로 태어날 수 있게 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급으로 태어나서 자기 일을 바르게 하고 나면은 이제는 윤회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내가 똑똑하면 내가 뭔가를 위로 쳐다보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네 인생은 못 알고 쳐다보고 갈라꾸만 들다가 죽어본다 이 말이죠. 오로지 모날나무는 쳐다보지 마라.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너가 살아나가는 게 상급하고 중급하고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상급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인물이 아주 오행이 잘생겼다든지, 기운을 듬뿍 담아갖고 태어났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통술력을 가지고 태어났다든지, 여러 가지 재주를 가져도 상급에 있을 재주를 가져왔다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오게 되면은 그런 사람을 만나면 2급은 무엇을 하면 좋으냐면 이 상급을 보좌해서 이 사람이 빚을 내는데 나도 같이 동참해서 빚을 내라. 이것이 옳은 것이지, 네가 상급을 제끼고 네가 올라가면 절대 빛나지 않는다. 똑똑하니까 여기 가서 활동은 할 수 있어 돼. 결국은 떨어진다. 결국은 빚내려고 하다가, 네가 그걸 다 챙기려고 하다가 빚을 그렇게 내가 활동을 해가지고 이제 그 공치사를 네가 다 챙기려고 하다가 너는 떨어져 버려 가지고 인생을 마감하기 전에 아주
험악하게 간단 말이죠. 그래 되면 다음에 또 여기서 태어나서 또 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분수를 알아라 하는 소리가 그걸 우리가 곱게 이렇게 듣지 말고 너의 분수가 어딘지를 빨리 찾아갖고 그게 거를 바르게 먼저 하라는 겁니다. 내 것도 여기에서 제 하급에 있어도 3등분이 있기 때문에 네가 하급에서도 네가 여기에서 지금 머물고 있느냐, 네 할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급에서 네 할 일을 잘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서 네 할 일을 밑에 거를 잘하고 나면 그 다음 올라와요. 그 다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올라오는데 하급에서도 제일 위에 있다면 누구하고 노느냐 하면 상급하고 놉니다. 상급하고 같이 이래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단 말이죠. 중급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여기 제일 밑에 이거 실력을 못 갖추고 이걸 못 하고 나면은 상급하고 같이 지낼 수가 없어요. 근데 상급하고 지내려고 만나기는 해서도 거기서 다시 떨어져 갖고 네 자리 다시 오거든요, 이게. 예. 너의 일을 찾아서 그걸 실력 발휘를 해서 이것이 조금씩 빚을 내 갖고 올라와서 여기에 올라오면 상급하고 같이 의논하고 대화하고 같이 나가고 인생을 그렇게 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술을 가진 사람 또 기술의 최고 상급이 되면 누굴 만나요?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제일 위에 지도자들을. 그러면 의논이 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뭔가를 이렇게 설계를 해서 같이 팀으로 나간다라는 거죠. 팀으로. 그렇게 해서 너 할 일을 해가지고 이게 많은 세상의 사람들한테 널리 이롭게 하니까 다음 생에 태어날 때는 그 공덕으로 윤회할 때 그 위청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계급은 정확하게 가지고 오는 거니까 네 자신을 먼저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으려면 한 번 육신을 받아가지고 오기 위해 가지고 엄청난 이 영혼 세계에서 고뇌를 겪어서 그 다음에 육신을 받아올 동안 기다리면서 또 이렇게 그 환경이라는 게 또 내한테 주어질 때까지 육신을 가지고 인생으로 태어나지를 못해요. 그런 기회를 받아와갖고 헛인생을 살고 간다면 엄청난 이제 그 손해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오르지 못할 나무를 쳐다보지 말라는 것은 너를 갖추지 않고 네 자리에서 빛나지 않고 위로 쳐다보면 너는 정확하게 위로 가기는 하되 눈물을 흘리면 또 지자리 가니까 그렇게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해도 돼요. 가면 쓴맛을 보고 정확하게 내 자리 아님을 알고 정확하게 누가 널짜도 널짜 갖고 다시 지자리 갑니다. 그럼 젊음의 인생을 내비리고 지자리 가버리면 나는 늙어버렸고 젊음을 내가 갖춰야 될 걸 못 갖추고 내가 실력 발휘를 해야 될 걸 못 하고 계속 헛꿈만 꾸다가 인생을 낭비할 때는 나중에 엄청나게 피눈물 쏟으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10번 찍어서 안 넘어갈 나무가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비유를 해놨느냐를 이제 중심을 바르게 잡으세요. 내 급수 안에서 내가 기술자인데 대통령을 하려고 10번 찍어갖고 대통령 되냐? 그게 아니에요. 기술자니까 내가 이렇게 실험을 해봐도 잘 안 되니까 이걸 계속 해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가 공부를 하는 자면 공부를 내가 정신을 맑게 해서 노력을 안 해가지고 노력을 안 해서 이 공부를 못 차고 올라간다면 이걸 10번 찍어 도전해라. 요 소리지. 신분을 타파하고 위신분으로 가려고 10번을 찍어봐야 5,000번을 찍어도 그 신분은 이 생에서는 절대 안 갑니다. 못 가. 요거죠. 이 생에 태어날 때는 네 신분은 벌써 하급, 중급, 상급 태어났어. 그래서 오행도 주고 기운도 주고 네 사주를 정확하게 준 거예요.
그러면 상급은 니보다 잘나라고 상급 주는 게 아니고 그만큼 전생에 내가 한 그 공적이 있기 때문에 그 공적을 받아서 지금 상급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에서 내한테 준 거를 공적도 안 세우고 세상에 와서 남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노력도 해갖고 이루은 자가 없는 것들이 단번에 이 세상에서 그냥 내가 또 상급으로 가보겠다고 그는 하늘이 절대 그렇게 해주지 않으니까 헛물캐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네? 공적 없이 절대 이루는 법칙은 대자연에 없다. 요거죠. 요거니까 너 자리 안에서도 훌륭하게 빛낼 수가 있는 거로. 그러면 내 자리 안에서 내가 훌륭하게 빛내면 절대 남 부럽지 않고 나는 아주 즐겁고 이 인류에는 즐거움을 아직까지 일으킨 적이 없어요. 전부 다 말만 쓰고 있는 거지. 좋은 거를 가지고 즐겁다, 기쁘다, 행복하다를 좋은 거에다가 조금 좋은 거가 있고 많이 좋은 게 있고 아주 죽을 만치 좋은 게 있고 요거를 갖다가 즐겁다, 기쁘다, 행복하다라고 쓴 거예요. 내 기분을. 응? 그래서 여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좋은 거는 오르락 내리락 한다. 좋다가 말다가. 응? 제일 이 대자연에서 너희들이 성숙돼 가지고 사는 인생, 앞으로의 사는 인생에서 즐거움이 뭐라하는 것이 나옵니다. 2013년도부터 이제 인류의 기운이 변해요. 우리 인간이 살아나가는 환경이 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1차적인 걸 했다면 2차적인 걸로 도약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인류가. 거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선천과 후천을 지금 우리가 동시에 사는 그러한 자격을 받아온 우리는 엄청나게 영광된 자리에 지금 이 육신을 받아 이 땅에 와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원래 신들이에요. 신들인데 육신을 받아갖고 오면 인신인간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와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시대에 어떻게 와서 너의 할 일을 하고 또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신들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찮다라고 이야기하죠. 인간은 절대 하찮지 않아요. 당신들은 신들입니다. 신들인데 지금 정리를 해갖고 인간계에 와가지고 너희들이 할 일을 지금 얼마나 하고 가느냐. 지금 요 척도를 지금 내가 누리고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와서 모질했던 걸 다시 모냈던 걸 더 이렇게 해가지고 더 큰 신이 되기 위해서 인간 육신을 쓰고 여기서 모든 고뇌도 이기고 모든 것을 내가 노력을 해서 쌓아가는 거예요. 이게 더 큰 신, 더 가벼운 신, 더 아주 맑은 신 이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 인간으로 왔다가 또 갔다가 왔다가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땅에 온 당신들은 누구냐? 지금 이 땅에 온 당신들은 선천과 후천이 바뀌는 이 시대를 동시에 살러 왔다라는 얘기죠. 오늘날 지금 살고 있는 우리는. 이게 선천을 2012년까지 요분에가 이제 다 돼가죠, 이제. 여기 선천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선천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인류 탄생, 그죠? 이 천지 창조가 일어나고부터 지금까지가 선천 1차 막을 다 한 거를 이야기합니다. 1단계 공사가 끝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단계 공사라는 것은 너희들이 이루어내고 지식도 이루어내고 뭔가 조건도 이루어내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전부 다 빚어내는 것을 1차적인 작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수억만 년 동안 이것이 1차 작업을 지금 하기 위해서 진화 발전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인생을 바치고 가고 희생을 하면서 오늘날을 빚어놓은 겁니다. 사람이 살기 최고의 적기에 우리가 이 땅에 온 이 목적을 이루는데 최고의 적기가 될 만큼 다 세상에 이 환경을 이루어 놓는 거. 여기 1차적인 것이고 이제 요 위에다가 2차적으로는 이제 인간이 사람으로 살아나가는 길을 여는 겁니다.
동물적인 인간이 사람으로서 살아나가야 될 이 길을 열어나가는 것이 2013년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선천, 후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제 이걸 바르게 알아야 돼. 선천, 후천 내가 써먹으려고 그러니까 앞에서 이상하게 다 써먹어갖고 또 뭐 캐캐문 이상한 소리처럼 이렇게 들을 것 같아가지고 잘 안 써보자 했는데, 이걸 똑바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열어간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미래를 선천이라는 건 과거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후천이라 하는 것은 미래를 열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주역이고 주인공들이에요. 미래를 여는 길을 어떻게 따라 놓느냐 따라가지고 미래는 이제부터 이 빛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사람이 어떻게 바르게 살아나가느냐, 이는 길을 우리가 닦아놓고 가는 게 우리가 최고 선봉자로 지금 와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단추를 하나 잘못 꾸며놓으면 이 세상은 엉망진창으로 가게 돼요. 바른 단추를 딱 꼽아놓으면 이제 이 세상은 가는데 굉장히 이제 질서가 잡혀갖고 갈 수 있게끔 우리가 그 역할을 하고 가야 되는, 그러기 때문에 당신들은 공부해라, 공부 안 하면 아주 저쪽에 텔레비전만 봐도 그거 보지 말고 공부해라, 야야, 이거 엄청나게 갖다 족친 겁니다. 우리 공부하면 징크스 들었죠? 이거 아주, 그죠? 이게 우리가 원리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모르고 있었지만 이때까지는 왜 부모님들이 알지는 못해도 좌우지간 부모님은 우리보다 더 공부도 못하는 게 우리 보고 공부 안 한다고 많이 했는데도 또 해라고 난리를 치느냐면, 미래를 열어가야 될 너희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부를 안 하게 되면 세상에 너희들은 필요 없어지는 거야. 저 가서 저 빗자루 돌 청소부나 할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미래 세상은 그러하기 때문에 아주 훌륭하게만 자라다오. 이래. 여기 이제 미래 세상을 살 사람들한테 했던 겁니다. 훌륭하게 자라라. 그 자손을 그 대를 이어달라 안 그러고 훌륭하게 자라달라고. 부모님들이 우리한테 한 소리예요. 이게 베이비 부모들이거든. 훌륭하게 자라다. 이건 역사를 바꾸는 소리가 일어났던 겁니다. 이 자손이 대가 끊기면 안 된다라는 것이 수만 년 동안 우리 민족이 있었던 이런 과거의 삶이고, 여기서 우리 베이비 부모를 딱 놓고 나서 우리 민족이 이 언어가 바뀌어버리는 것이, 자식한테 바라는 게 바뀌는 것이 훌륭하게 자라다. 요거로 언어가 딱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장을 했을 때 후천 세계를 열고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해라고 난리를 찍은 거예요. 갖춘 게 없으면 미래를 열지 못하나니. 너희들이 이 세상을 열어야만 인류는 바뀐다. 삶의 이 패러다임이 바뀐다 이 말이죠. 인간이 살아나가는 패러다임이. 근데 이걸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살아가는 패러다임이 바뀐다라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바뀌느냐 하면, 이때까지는 가지려고 하는 패러다임에서 가지려고, 이루려고 요렇게 하던 패러다임에서 이제는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패러다임으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요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동물에서 사람으로 변한다 이 말입니다. 동물은 내 거를 챙기기 위해서 요렇게 사는 거고, 내 살려고. 사람은 상대가 이롭게 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패러다임이 이렇게 바뀐다라는 얘기죠. 사람하고 인간하고 틀린 게 바로 요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는, 이는 훌륭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요거거든. 그래서 요것이 후천 세계, 미래를 열어나가는 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대. 그렇게 할 때 내가 상대를 위하고 백성을 위하고 이 인류를 위하고 어떤 식으로든 남을 위해서 살려고 네가 이 패러다임이 바뀔 때 천기를 쓸 수 있고 하늘의 힘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네가 갖추려고 하고 챙길 때는 땅의 힘을 쓰는 거고,
여기 바뀐다 이 말이. 이것이 항골탈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네가 개념이 바뀌는 걸 항골탈태라고 하는 거지. 손톱이 뭐 발톱이 대쁘고 밖에 이게 아니라 이 말이죠. 피가 뭐 빨간 게 뭐 하얘진다 이런 그 소설을 너무들 봤어. 그게 피는 빨개요. 네 평생 가도.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우리가 바뀌는 걸 항골탈태라고 해요. 그럼 네가 패러다임을 바꿔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이 이제 달리 보이는 거죠. 네 눈에는 달리 보여 이게. 사람을 볼 때 달리 보이고. 내가 사람이 내 적수로 보이는 게 아니고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면 내 목숨 바치는 건 너를 위해서 바칠 수 있어져요. 내가 이웃을 볼 때 이웃을 사랑하고 백성을 볼 때 백성을 사랑하니까 백성을 위해서 내를 바칠 수 있는 이게 저절로 형성이 된단 말이죠. 이렇게 되니까 내가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이웃을 위해서 내를 바쳐서 무엇을 할까를 보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이 어려움이 보이고 이 사람들이 갈 길이 보이고 풀어주고 내가 이끌어줄 길이 다 보이는 거죠. 사랑 안 하면 너를 위해서 못 살아. 내가 너를 위해서 못 살면 내 죄가 안 없어져. 업이. 내가 너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살아야만 내 죄가 없어지는 거로 그것이 너의 인생의 본분이라. 이걸 찾기 위해서 우리는 도를 깨치려고 드는 겁니다. 도 깨치는 게 뭐 어디 구름 타고 돌아다니려고 깨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내 인생 어떻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것인가를 찾는 게 도를 깨치는 거예요. 사람이 왜 이 땅에 태어나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나가는데 이렇게 힘들게 노력을 한단 말인가? 도를 깨치는 원리예요 이게. 이제 도들 바르게 알아. 그 헛된 꿈 꾸지 말고 이 능력, 재능 이런 것들은 뭐 이게 도술 뭐 이런 것들은 저절로 우리한테는 다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네가 어떤 걸 할 때 어떤 재주를 주고 어떤 걸 할 때 어떤 재주를 주고 뭐를 할 때 무슨 재주를 주는 거는 그거는 있는 일이고. 그런데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인생을 바르게 살고 가는 것인가. 이걸 깨달는 겁니다. 나를 불태워서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고 가면 네 업이 다 소멸되고 네 탁한 기운이 맑아지고 이렇게 해서 육신을 벗고 가면 그 기운이 맑고 티 없이 맑아서 아주 가볍게 떠버리고 이 무거운 세상에는 올 수가 없게 돼 있어. 이렇게 해서 천상을 가는 거예요. 응? 네가 탁하고 무거운 게 천상을 왜 가노? 못 가. 요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뭐 이게 신분격차를 너무 다르게 보지 말라고 지금 이래 풀어주는 겁니다. 신분격차라는 것은 위 사람은 위의 일을 해야만 되는 사람들이에요. 지적인 일, 아주 질량이 큰 일을 해야 되는 게 위 사람. 중간쯤 질량을 해도 되는 게 중간 사람. 아래 질량이 작은 일을 해도 내 인생을 요번에 태어난 것은 작은 일만 해도 나는 이 세상에 온 걸 다 하고 가니 가벼워지고 내가 차원세계 가면 내가 육신을 벗고 가면 구천에 떠돌지를 안 하고 다 이게 전부 다 내가 온 목적을 이루고 가니 그만큼 깨끗하게 가는 여기 우리가 인간이 살아나가야 되는 본성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넘치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니고 넘치면 네가 살기가 아주 골치 아파진다 이 말입니다. 넘치면 안 되는 넘치도 돼요. 넘치고 나서 사는 게 지저분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힘들게 살아야 되는 거죠. 넘친 사람은 정확하게 네가 넘쳤다라는 건 네가 인생에서 맛보게 돼가 있어요. 요거는 절대로 이거는 자연에서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런 것이고. 그러니까 뭐 넘치면 안 된다 소리 한 적이 없어요. 넘치게끔 지금 가고 있다면 넘치는 거예요. 빨리 돌아와 갖고 네 자리에서 빨리 이렇게 네 그 자리를 찾으라는 거죠. 찾으라는 것이고. 우리가 넘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경제를 가지려고 네가 든다면 지금 이제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지금 30년 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누구든지 경제를 가지려고 드는 사람과 공부하려고 드는 사람, 그리고 나는 희생을 해갖고 내 누이를 공부시키려고, 내 동생을 공부시키려고 연원 분류하고 세 분류가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는 어떻게든 막 유학을 하든 어쩌든 이게 부산 땅은 너무 좁다. 서울로 갈란다. 서울 땅 가본 게 이게 너무 좁다. 외국으로 갈란다. 이렇게 하는, 이는 공부를 하고자 하는 분류가 있었고, 여기 이제 분류가 다르죠, 이게. 그랬는데, 이제 오늘날 내가 지금 경제를 내한테 주어지지 않았다. 이 사람이 네가 경제를 가지려고 하면 넘치는 겁니다. 넘친 생각이에요. 질서가 잡혔습니다. 오늘날이 질서가 잡혀갖고 네가 똑똑한 사람은 경제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분별을 하십시오. 저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데 있는 것처럼 이러는데 없다. 요래 보면 딱 맞는 겁니다. 저 사람 DB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똑똑한 사람은 절대로 경제를 주지 않는다. 요거예요. 그럼 지식을 많이 갖추었다. 지식을 많이 갖추었는데 나는 살아나오는 환경이 이때까지 지식을 갖췄는데 이때까지 내한테 우리 환경에서 경제를 안 줬다. 너가 경제를 가지려고 하면 넌 평생 고생을 합니다. 지식을 갖췄는데 평생 고생을 해야 돼. 이게 대단히 원리예요. 이제 이걸 좀 알아야 돼. 헛고생하고 헛시간을 안 보내려면. 그러면 경제를 갖춘 사람들이 있는데 나도 저 경제 좀 가지려 하는 게 욕심입니다. 너한테 지식을 줬다면 이 지식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이 지식을 바르게 쓰면 저 경제가 움직인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너의 지식의 실력이 움직이면 이것이 설계가 나오면 이 경제가 움직이게 돼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필요한 설계를 꺼내야죠. 그렇게 해서 지금 경제를 모아놓은 거예요. 지금 인류의 우리 이 나라를 작게 보고 이 나라를 이야기합시다. 경제가 70%는 모여가 있고 움직이지 않아요. 절대로. 너가 아무리 꺼내려 그러고 요새 뭐 공약 많이 하대. 선거 때니까. 이래갖고 풀겠습니다. 그건 네 입공약이고 안 풀려요. 네가 풀라 한다고 풀어지나요? 그렇게 되지 않아. 70%는 설 때가 따로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고 30% 갖고 이 국민들이 써가면서 지금 이것이 회전돼 가면서 이게 피가 살살 돌면서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70% 경제는 언제 움직이냐? 지식인 너희들이 심패로다임을 꺼내가지고 길을 만들어낼 때 여기다 투자할 돈입니다. 이게 안 나오면 이거 절대 안 움직여요. 하느님이 보호하사 안 움직인다니까. 이 백성들이 어떤 피었땀인데 함부로 움직일 것 같아요. 이 나라 아직 전쟁 국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거는 조금 없어도 지금 전쟁할 때 필요한 비축은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열어가는데 지금 인류에 지금 우리가 나설 길을 지금 열어가야 되는데 이거 열어나갈 때 기본적인 기초 작업할 돈이에요, 이게. 이걸 풀으라고? 큰일 나죠. 미래가 없어져, 이 돈 풀어버리면. 근데 요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들이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내 기술을 마음껏 발휘하라는 거죠. 여기서 넘지 마라. 그러면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식인으로서의 내 선을 넘지 마라 이 말이죠. 부호가 되려고 하고 부자가 되려고 하고 한탕을 하려고 그러고 이런 똑똑한 생각을 하지 마라 이 말. 지식인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갖춘 사람이에요. 응? 똑똑한 사람이 맨날 고생하는 겁니다. 갖춘 사람은 고생 안 해요.
왜? 내가 갖춘 것은 이 사회에 필요하다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이 사회에 필요한 자가 되는 게 갖춘 사람이에요. 갖춘 사람. 똑똑한 사람은 한탕 한락하는 게 똑똑한 사람이란 말이죠. 이 똑똑한 사람이 열심히 공부를 찾고 내 실력을 갖췄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더라면 오늘날에 이 나라가 이렇게 안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건 해가지고 출세하려고 맨날 이거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힘을 못 쓰고 네 똑똑한 거를 이 사회에 거름이 되지 못하고 빛이 되지 못하고 요래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똑똑한 사람은 고생을 진짜 하는 게라. 요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안 넘는다라는 것은 내가 알기로 내한테 지금 주어진 환경을 봐라. 내가 뭘 가지고 있는가? 뭘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여기서 그걸 즐겁게 하는 방법. 요걸 찾지 절대 선 넘지 마라. 너는 선 넘으려고 하는 길로 이제부터는 평생을 그것만 쫓다가 너는 죽어야 된다 이 말이야. 너가 갖춘 걸 펴내지도 못하고 죽어야 돼. 그럼 우리가 갖춘 거를 펴낼 때 어떻게 펴내느냐? 여기 조금 있어야 그게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조금 이래 갖췄다라고 해가지고 기술도 갖추었고 이거 지식도 갖추었잖아요. 갖춘 걸 가지고 나는 이만한 실력을 갖췄으니까 어디에 크게 뭐 하는 일에 내가 가서 뭘 일을 하겠다. 그건 착각입니다. 요게 네가 지식을 갖췄다면 이 사회에 작은 것도 필요하고 큰 것도 필요할 때 작은 거를 지금 네가 내놓을 수 있는 환경이라면 작은 걸 내놓으세요. 여러분 이 작은 걸 내놓는 환경 때문에 여기서 정확하게 네한테 들어오는 저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이 에너지 환경만큼의 그 다음 거를 또 내놓으십시오. 아무리 실력이 높은 사람이라도 네 환경에 맞게끔 실력을 운용을 해야지 이것이 세상에 빛이 나요. 처음에는 작은 빛이지만 여기서 빛을 끌어모은단 말이죠. 여기서 더 큰 힘이 되고 이 더 큰 빛을 낼 수 있는 환경이 될 때 그렇게 또 내가 가진 지식을 또 활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세상에 사람들이 어느 만큼 이것이 도움이 됐느냐 따라서 그 빛이 내한테 몰려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환경 되는 만큼씩 세상에 무조건 내놔라. 네가 갖춘 실력은 네 실력이 아니고 인류가 백성이 희생을 해갖고 일으켜 놓은 것을 네가 전부 다 흡수한 것이 네가 갖춘 거예요. 이것을 세상에 내놓을 때도 욕심 없이 내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사회 환원하는 거예요. 사회에다가 내놓으라. 사회에다가. 내 부모님이 나한테 내 때문에 고생을 했으니까 부모님한테 어깨 주물러 주고 그쪽에다가 뭐 케이크 하나 사갈라 그러지 말고 네가 갖춘 거는 부모님 희생 속에서 갖춘 것이 사회에다가 내놔서 빛날 때 부모님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효도하는 거라. 내를 위해서 고생한 내 동생은 말이죠. 우리 오빠나 우리 언니가 사회에 아주 뜻있는 사람 돼가지고 이름이 나니까 돈 10원도 지금 내한테 안 가져와도 돼. 고생한 거 아주 그냥 눈 녹듯이 다 녹아버립니다.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내가 좋을 때 내 환경은 스스로 풀리거든요. 내 동생 생각하고 내 부모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사회를 생각해라. 그게 지식인입니다. 사회를 위해서 작은 거라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조건에서 할 수 있는 거 있다면 아주 즐겁게. 요렇게 뭐든지 세상에 내놓을 생각을 해라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너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청이 생깁니다. 이 청으로 해갖고 이 힘을 빌어서 또 내놓을 때 이 청이 생기고 이렇게 해갖고 네가 어느 정도 청을 만들어야 그때야 저 위에서 너를 부르게 돼가 있지. 내가 실력이 있다고 저 위에서 절대 너 안 부릅니다 지금. 실력을 꺼내놔야 표현하는 거거든요. 안 꺼내고는 너 쳐다보고는 실력을 절대로 간파할 수가 없어.
꺼내라. 작은 거라도. 이해가 됩니까? 그 알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대자연에서 스스로 가르쳐 줍니다. 지금 네가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지금 그 재주를 어디에 써야 될 거라는 건 인연을 주는 거예요. 인연. 사람 인연을 준다 이 말이죠. 우리가 사람 인연법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너한테 인연을 이렇게 사람을 주는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저기서 필요한 사람과 만나는 거예요. 응? 만나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인연을 좀 더 박차고 나가버린 것들이 있느냐. 요 사람들이 인연이 왔는데 내보다 조금 약해요. 내가 생각하기에 지가 화려한 것 같아도 이거 좀 한참 떨어지는 건 좀 얼만큼 떨어지냐. 내가 100일 때 이 사람은 70% 되는 사람이 내한테 오는 겁니다. 30%가 항상 떨어져서 와요. 오니까 이 사람을 아이고 내가 그렇게 갖춰할 필요가 있겠나. 흔들어 보세요. 툭 쳤다. 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인연을 준 거는 하나님이 인연을 준 거예요. 대자연에서 인연을 준 건데 인연을 준데 내가 흔들어 보니까 어떻게 되냐. 그래 알았다에 가고 빼내쁘죠. 인연을 줬던 거를 다른 데다 줘버리고 너한테는 인연이 오냐 안 오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왜 안 오냐. 인연을 보내갖고 같이 잘 의논을 하고 이 사람이 모집된 거를 내가 여기에다가 잘 이렇게 해주면서 인연을 했더라면 네가 없던 힘이 생긴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70%와 네가 요 위에 더 나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손잡고 잘 이렇게 가다 보면 이 사람을 도와주라고 지금 인연을 보낸 거거든요. 네가 횡재해라고 인연을 보내는 게 아니고 도와주라고 인연을 보낸 겁니다. 왜? 네보다 30% 모지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약하죠. 이 약한 걸 살 이렇게 다스려주고 품어주고 이렇게 가면 살살 이렇게 받아주니까 이 사람은 요 30% 모자란 게 굉장히 목이 말라요. 그래서 갇혀지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요렇게 할 때 요 사람을 잘 이렇게 그 인간 교류의 우리가 법칙을 공부를 했더라면 잘 이제 아래서 이제 그 피로에서 오는 사람과 내한테는 그만한 힘을 가진 사람이 잘 같이 이렇게 운용을 합니다. 하면은 이 사람이 가져온 힘과 내 힘이 보태져 가지고 이게 이만한 빛이 나요. 이 빛이 날 때 그 다음에 일이 또 상승해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흔들어 버렸어요. 3년만 같이 놀아보면 될 낀데 이거 흔들어 버렸다 그러면 흔들고 이 사람이 가고 나면 어떻게 되냐. 내가 또 3년 동안 할 일이 없어요. 여기 3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는 겁니다. 3년 동안 또 할 일이 없네. 없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생기냐. 내가 여기에 있던 게 요만큼 떨어집니다. 내 기운이 환경 조건이 요만큼 떨어지니까 내가 요선에 있어요. 요선에 있으니까 내한테 요때 어떤 인연을 주냐. 요게 30%인데 여기 70에 있는 여기에서부터 30% 모지라는 인연을 줘요. 그 요래 주니까 여기에서도 또 많잖아요, 내가. 전에는 요 있을 때 요런 인연이 왔거든요. 이것도 내가 안 돌아봤는데 이걸 또 보겠나, 내가. 요래 되면 요걸 또 흔들어 붙다? 또 3년 지나가면 할 일이 없어요. 건달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니한테 주어진 이 에너지 환경, 주위에 이제 조건의 환경, 이런 게 뚝 떨어져 가지고 요 밑으로 뚝 떨어집니다. 이제 이렇게가. 그럼 여기서 또 인연을 어떻게 주냐? 여기서 30% 떨어진 인연을 또 줘요, 이래. 네가 요래서 지금 떨어진 거예요. 똑똑한 사람 잘 들어요, 이거. 대자연의 법칙 0.1mm도 안 틀리는 걸 내가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후손들, 후배들은 이걸 겪지 말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희는 겪었지만 우리가 겪은 거를 미래에 우리 후손들한테 내려줘서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가슴이 쓰려도 바르게 들어. 알 거는 바르게 알아야 남을 탓 안 하지. 요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한테 주는 환경은 모든 인연법에서 준다. 응? 사람은 사람하고 살으라고 태어난 거예요. 이 사람이 왔으니 사람을 잘 대하고 그렇게 가면은 여기서 내가 한 칸씩 올라가는 거죠. 이 사람이 빛나게 해줘야 이 힘을 갖고 내가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면 이게 어떻게 되냐? 이 사람하고 잘 돕다 보면은 이 사람 밑에 있는 사람하고 이 주위의 사람들이 이게 여기 붙어요. 그럼 내가 사람이 거느려집니다. 사람이 거느려지면은 거느리는 이 질량만큼 하느님이 여기서 조건을 앞으로 갈 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혼자 갈 길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네가 어느 만한 사람을 거느리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힘을 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네한테 힘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 올라가죠. 올라가니까 요 위에서 거느리는 게 숫자가 더 많아지고 에너지 질량이 더 많죠. 이게 사람 수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 또 힘을 주는 거죠. 요렇게 해서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좀 헷갈리게 잘 모를 것 같으니까 하나 비유를 더 드릴게요.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 또 안 만났고 이렇게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는데 그 어떻게 해서 딴 사람한테 도움되게 일합니까? 네 공부한 질량이 정확하게 요만큼 됐다면 요 아래 사람들한테 도움 되는 일부터 해라 이 말입니다. 내가 70% 갖추고 나면 여기서 실력 발휘를 해야 돼요. 이것이 요 아래 사람한테 도움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요 위에를 내가 어떻게 도움되게 하노? 금방진 거예요 이거는. 윗사람을 돕는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말고 아래에 득되게 하라 이 말입니다. 네가 한 행위가. 그러면 배운 사람이 뭘 하겠어요? 배운 사람이 기술을 내가 갖추었다면 기술을 해갖고 이게 뭔가 아이템을 잘해서 백성들이 필요하게끔 해주겠죠. 그럼 지식을 갖췄다면 지식인은 책을 한 권을 쓰더라도 저 백성들이 잘 모르고 알고자 하는데 모르는 이런 길이 있다면 내가 이런 거를 잘 적어가지고 백성들한테 내주겠죠. 내주면 이것이 요 아래 사람들에서 이 책으로 도움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네 아래 사람입니다. 네 아래 사람. 네 아래 사람한테 얼마나 도움되게끔 사느냐에 따라서 하느님은 너한테 그 다음에 힘을 주는 겁니다. 응? 이게 책 한 권으로도 네 아래 사람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내가 지금 도움을 얻어갖고 좋게 내가 이걸 보고 내가 너무 모르는 걸 찾아서 좋아진다면 이 사람이 너 아래 사람이에요. 요거거든.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어떤 식으로 됐든 저 사장님이 좀 알아주게끔 뭔가를 하려고 그러지 말고 백성이 도움되게 해라. 이거죠. 백성이 도움되게 하면 저 사장님은 내를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빛나는 걸 못 보고 지나갈 사장은 절대 없어요. 원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